여러분, TQQ라는 종목 참 매력적이면서도 무섭죠?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다가도 순식간에 계절을 녹여버리잖아요. 과연 이 변동성 심한 야수 같은 ETF에서 막대한 수익은 챙기면서 치명적인 손실은 피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방법이 존재할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그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한 무려 41년간의 데이터를 추적한 한 편의 탐정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만약 여러분이 닷컴 버블 직후부터 TQQQ를 그냥 쭉 들고 있었다면 사실상 전 재산을 잃었을 겁니다. 마이너스 99.98%니까요. 하지만 2010년부터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무려 12,000%가 넘는 거의 인생을 바꿀 만한 수익을 얻었겠죠. 바로 이 극단적인 양면성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자산을 우리의 감정이나 예측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TQQ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아주 먼 과거의 데이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연구자는 말 그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바로 41년치의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내는 작업이었죠. 제대로 된 백테스트,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로 전략을 검증하려면 현실적인 데이터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냥 지수를 3배로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운용보수, 수합비용, 이자 같은 실제 비용을 전부 다 반영해서 198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가상의 TQQQ 주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합성주가라고 부르는데 심지어 연구자는 초기에 있었던 계산 오류까지 투명하게 인정하고 수정하면서까지 현실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탐정 이야기에는 진짜 악당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변동성 드래그라는 녀석인데요. 이게 뭐냐면 레버리지 상품은 매일매일 수익과 손실을 정산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가가 오늘 10% 올랐다가 내일 10% 내리면 그냥 주식은 거의 본전인데 3배 레버리지는 30% 올랐다가 30% 내리면서 원금보다 손해를 보게 돼요. 이 미세한 손실이 계속 쌓이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계좌를 서서히 갉아먹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악당이 남긴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38.8배입니다. TQQ의 과거 주가를 계산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의 결과값이 글쎄 무려 38.8배나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동성 드래그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셈이죠. 이 숫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이 엄청난 격차는 닷컴 버블 같은 대폭락 시기에 3배 레버리지 자산이 말 그대로 어떻게 박살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려는 성공적인 전략의 제일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대폭락 구간에서는 반드시 시장에서 따져나오는 탈출 장치가 있어야 한다. 자, 이제 범인, 즉 변동성 드래그의 정체는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범인을 잡을 최고의 수사기법을 찾아낼 차례겠죠? 용의선상에 오른 42개의 다양한 전략들. 과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해답을 주고 있을까요? 42개의 용의자, 즉 전략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어떤 자산의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나스닥 100 지수? QQQ? 아니면 TQQQ 자체? 둘째, 그 기준선을 넘었다고 바로 들어갈 게 아니라 며칠을 더 확인할 것인가? 하루? 아니면 7일까지? 이 조합들을 가지고 총 42개의 전략을 만들어서 서로 경쟁시킨 겁니다.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돌파구가 열립니다. 바로 나스닥 100 지수인 NDX와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ETF인 QQQ의 신호가 거의 똑같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이건 우리에게 아주 실용적인 팁을 줍니다. 복잡하게 지수 차트를 따로 찾아볼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쓰는 증권 앱에서 QQQ 차트 하나만 봐도 충분하다는 뜻이니까요. 수사가 훨씬 간단해졌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단서가 나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최고의 신호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TQQ 그 자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지수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거래하려는 그 자산 자체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구조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이걸 증명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차트는 거래가 실패했을 때, 즉 손절했을 때의 평균 손실률을 보여주는데요.
보시다시피 TQQQ 자체 신호를 썼을 때가 NDX나 QQQ 신호를 썼을 때보다 손실폭이 일관되게 더 작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한 번의 잘못된 거래로 입을 수 있는 가장 큰 피해, 즉 최대 단위 손실을 보세요. TQQ 신호를 썼을 때 그 손실폭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 신호가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걸 의미하죠. 네, 이제 수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든 증거와 단서들을 종합해서 마침내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이번 분석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DD, 즉 최대 낙폭을 한번 보세요. 신호를 확인하는 기간을 2일 그리고 3일로 늘려갈수록 최대 낙폭이 줄어들면서 전략이 더 안전해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4일째가 되자 이 수치가 오히려 다시 나빠집니다. 이 MDD 역전 현상이야말로 3일이라는 시간이 가장 완벽한 균형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최종 승자는 바로 TQQQ3입니다. TQQQ 자체의 200일 이동 평균선을 신호로 삼고 3일 동안 확인하는 전략이죠. 이 전략은 2010년 이후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평가 항목, 즉 수익률, 안정성, 그리고 승률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챔피언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론적으로는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최고의 시스템을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전략을 실제 우리 계좌에서 실행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전 규칙과 우리가 마주할 심리적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만약 매수 신호가 금요일에 딱 완성되면 어떡하죠? 주말 동안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한데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데이터를 돌려보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금요일에 진입하는 것이 복잡한 예외 규칙을 두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단순함이 이긴 거죠. 그럼 이런 생각도 들죠.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 계좌에서 2배 레버리지인 QLD를 운영하는 건 어떨까? 놀랍게도 세금을 22%나 꼬박꼬박 내는 TQQQ 전략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QLD 전략보다 연평균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3배 레버리지의 폭발적인 성장률이 절세 효과마저 압도해버린 겁니다. 물론 최대 낙폭은 QLD가 더 안정적이죠. 결국 이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성을 택할 것인가 하는 투자자의 선택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 전략의 가장 큰, 어쩌면 가장 어려운 도전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바로 이 숫자, 33%입니다. 이 전략을 41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돌려봤을 때의 장기 승률은 33%, 즉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따르기로 마음 먹는 순간 앞으로 하게 될 거래 3번 중 2번은 손절매로 끝날 거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자가 남긴 말처럼 말이죠. 전략을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내 돈이 걸린 계좌에서 차가운 손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은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41년의 데이터는 마침내 최적의 시스템을 찾아냈습니다. 이 탐정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죠. 이제 질문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데이터는 시스템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스템을 실행할 규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